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갑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태구민 태영호입니다. 제가 강남갑에 와서 지역 문제를 두루 알아보니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세금 문제였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현 정부의 강남에 대한 세금 정책이 너무 징벌적이고 비합리적이어서 이거 뭐 좀 바꿀 방도가 없겠느냐라는 걸 계속 이야기했어요. 사실 저도 한국에 제일 먼저 와서 정착할 때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이 조세구제였습니다. 제가 이 세금이 도대체 몇 가지가 있느냐라고 알아보니까 우선 세금이 몇 개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에서 학자들마다 다 주장이 각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국가 세금, 국세가 11가지, 지방세가 11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국세가 14가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조세제도는 좀 복잡한데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세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1974년도에 북한에서 김일성이 자기 아들이었던 김정일을 후계자로 임명하면서 동시에 세금제를 철폐했습니다. 김일성이 아마 세금제를 철폐할 때는 앞으로 국영기업의 거래 수익금이나 기업 이익금으로 국가 예산을 보충하면 된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경제는 계속 추락하고 반대로 핵무기와 같은 국방 예산은 점점 늘어나면서 오늘 북한 경제는 더는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래서 나온 말이 북한에서 세외 부담이라는, 세금 없는 세금이죠. 이런 독특한 과세제도가 북한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외 부담 혹은 세금이 없이 어떻게 북한을 운영하는가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가령 김정은이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나 혹은 삼전지시를 건설하라고 하면 설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설계에 따라서 매 주택이나 건물 호동별로 중앙당에서 나와서 군부대나 또 기업소 단위별로 언제까지 완공하라고 다 각자 가업을 주고 지시를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모든 국가 기업소들과 또 군부대들에서 자체로 완성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자금을 가지고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같은 직장의 구성원들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아주 특이한 과세제도라는 게 세금 밖에 세외부담 제도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49세부터 70세까지 모든 사람들이 정치 조직에 망라되어 있고 성인은 직장을 통해서 애들은 학교를 통해서 국가에다 계속 바칩니다. 초등학교 때는 꼬마계 혹은 토끼 기르기 운동 이런 걸 통해서 매일 매달 매년 일정한 수량의 폐지, 폐철, 빈병 또 지방 농촌 같은 데서는 토끼를 길러서 토끼 가죽 같은 것을 학교에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세외부담 제도는 대단히 불공평합니다. 사람이 성분이 상승돼서 직급에 올라갈수록 간부가 되면 오히려 생활이 좋아져서 더 많이 국가에 바쳐야 되겠는데 이게 한국하고 다르죠. 북한에서는 오히려 직급이 올라가고 소득이 늘어나면 점점 세부담에서 제외됩니다. 왜? 권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보다 돈이 좀 있다면 조금만 돈을 더 많이 내면 남들이 다 나가는 노력 동원 같은 데서 빠지고 집에서 놀아야 됩니다. 가령 학생 애들 같으면 14살 이상 될 때는 한 해에 한 달씩 농촌에 가서 일하는데 돈만 좀 학교에다 내면 농촌동원 같은 데서도 빠집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도 세부담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북한 외교관 한 달 월급이 $1,000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걸 가지고 한 달 동안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평양에서는 매일과 같이 세외부담 정보가 날아옵니다. 만약 어떤 외교관들이 편법을 써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그걸 국가에 바쳤다라고 하면 노르경 칭호 같은 것도 줍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무궁화 훈장 같은 거죠. 이러다 나니 국가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시중에서 화폐를 해소하지 못하니 돈을 마구 찍어냅니다. 아마 북한의 인플레이율은 세계에서 베네수엘라 아마 다음 가지 않겠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외 부담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요? 계속 회의를 합니다. 매일 모여서 걷고 또 걷습니다. 이렇게 북한 경제가 피폐해진 데는 바로 세금을 없애고 주민들에 대한 세외 부담을 늘린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국가가 전제하고 국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개인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벌어야 하는 것처럼 국가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자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바로 이 세금에는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하고 국민은 그러한 세금을 의무적으로 바쳐야 한다는 의무성, 바로 이 강제성과 의무성이 때로는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 강제성 때문에 어떤 경우 국민들은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말하면서 헌법에 의하여 재산권이 보장받게 되어 있는데 왜 정부가 이런 재산권을 침해하느냐라고 반발합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 과정을 보면 혁명도 일어났고 또 있던 나라도 없어지고 없던 나라도 생겨나고 했는데 기본은 바로 이 세금 제도를 잘못 이용했을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나라도 세금 때문에 무너졌고 프랑스 혁명도 세금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결국 세금 때문에 영국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부담받는 이 세금이 너무 많아서 참을 수 없어서 혁명도 일으키고 시위도 하고 데모도 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세금 그 액수보다는 대표권이 없는 세금은 낼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언급할 때 항상 미국 사람들은 토마스 제퍼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민주국가의 존재의 원리는 피통치자의 동의라고 했습니다. Consent of the governed 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정부는 세금을 걷고 또 이걸 쓰는데 우리 국민의 동의를 어느 정도 구하고 있을까요? 강남이 직면한 세금 문제는 바로 이 강제성과 의무성 사이의 충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강남 주민들은 현 정부의 과세 정책에 대하여 반발할까요? 이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저의 견해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